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의료비가 나왔을 때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보험사에서 건보에서 지원한 의료비를 공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이슈가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고 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 이 이슈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2021년 11월에 참 정리가 잘 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중앙지방법원에서 또 2심이 그 반대되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에서는 본인 부담금 상한을 넘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인 부담금 내에 보험금을 받으려면 무슨 약정서를 쓰거나 이제 이런 요구를 한다 그래요.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부산지방법원 판례를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2009년 10월 이후의 약관에만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공제하는 것을 적용하지 말라고 부산지법에서 얘기를 했었죠. 제일 중요한 근거가 약관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 2009년 10월 이후 약관에는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제 상한으로 환급받는 금액만큼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 보험의 가장 중요한 법리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다. 예. 그러면 그런 조항이 없으면 보험회사 청구를 못하는 거냐.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부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한 적도 없다. 그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회사에서 2009년 10월 이전의 약관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환급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한 것이 아니다.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상한제 취지를 봐도 이거는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의 그런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득을 취하는 거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판례를 잘 쓰셨어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었죠. 네, 근데 전혀 다른 판례가 나왔어요. 중앙 판례인데 이 중앙 판례는 별 내용이 없어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 취지상 이거를 계약자가 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 단순히 약관에 기재되고 안 기재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는 2022년 8월 8일에 사건 번호랑 해가지고 나의 사건 검색을 봤더니 본인 소송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판결문에 이 2021년 11월 부산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네. 추측을 하건대 2022년 8월 이 사건에서 2021년 11월 부산 판결이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랬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 보험 사건은 본인 소송을 하면 사실 이기기가 아주 힘듭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승소한 판결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 소송을 해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 견해는 이건 약간의 명확하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9년 10월 이전 약관에서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분쟁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배경으로도 2021년 11월에 부산지법에서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보험사들이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적용, 건보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빼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하는데 금융당국도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지급해도 되냐 안 되냐라고 선을 긋지 않고 있으니 보험사는 억울하면 소송하든가 라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이미 판결이 나왔다는 걸 아니까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한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어떻게 다퉈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잘못된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 대법원 판결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심리불속행 판결이고 2015년 판례이긴 한데 2015년 판례라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사실 보험 측면에서 다툰 적이 없어요. 이게 뭐 비체 변제니 아니니 해서 민법에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때는 뭐 사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투질 않아서 저는 그 2015년 이전 판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지방법원 2021년 11월 판례와 2022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결국 이 두 개 중 어떤 것을 택할 건지는 이제 향후 소송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에 중앙지법에서 나왔던 판례는 항소나 항고를 안 한 거죠? 원고가 보험사였어요. 아, 예. 근데 보험사에서 대법원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나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보험사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대법을 안 가고 있거든요. 대법 가서 확실한 결론이 나오면 어쨌건 모든 본인부담금 상한제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설계사분이라든가 혹은 보험 소비자분들께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저는 가급적 집단 소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단 소송이 가능하죠. 네, 가능하고 본인 부담 이 상한제는 사실 순수하게 법리 싸움이거든요. 네. 다른 집단 소송은 개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개인차가 아니라 법리 싸움이기 때문에 집단 소송도 가능하고, 집단 소송을 하면은 아무래도 변호사 보수가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분쟁이거든요.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요. 보험사는 지금도 계속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공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한다 라는 게 내규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을 모으셔서 혹은 변호사님께 연락을 하셔서 집단 소송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소비자한테 유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